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월 14일 오전 7시입니다.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하원에 의해서 232대 197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임피치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 소추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한 번 이상 탄핵 소추된 사람이 이제 세 사람으로 적히게 되었습니다. 존슨, 링컨 후임 존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앞에 두 대통령과는 이 혐의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란 선동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를 뒤집어 엎고 자신이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내란 선동을 해가지고 사망자가 생겼다 하는 요지입니다. 이 통과된 직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동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다. He must go. His clear days and present days to the nation that we all love. 그는 가야 한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다. 232대 197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공화당이 10명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새로운 공화당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탄핵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걸리는데 한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맨 처음 이 안이 상정이 되고 어떻게 표결할 것이냐 하는 절차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바로 또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한 3시간 남짓 토론을 하다가 바로 표결에 들어가서 232대 197이 되었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하원 총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폭도들의 이 난폭한 의사당 점거에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 들끓고 있는 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를 이렇게 서둘러 탄핵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양쪽 당을 합쳐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어떻게 될 거냐?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상원이 휴기 중입니다. 이걸 토의하려면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1월 19일 대통령 취임 하루 전 1월 19일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총무, 상원 지도자가 아직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넘기지 않았으므로입니다. 늦추기 위해서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을 늦추기 위해서 상원으로 넘기는 시간을 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은 그동안 트럼프와 동반자로서 아주 열심히 뒷받침하다가 지난 1월 6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공화당의 화근인 트럼프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탄핵 아래는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시 현직에서 트럼프를 몰아낸다. 두 번째, 반역에 가담하였으므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즉 2024년에 출마를 못하게 하는 조항까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원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또 언제 이걸 논의하게 되느냐.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 그리고 경제 회복이 급선무인데 탄핵 재판을 하면은 이 주의가 분산된다 하는 우려를 바이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정될 것이냐. 아주 유동적입니다. 아주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1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가담했다 하는 것은 상원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명의 상원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면은 사후적으로라도 기록에 남기는 의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공화당을 재건하는 의미에서 탄핵과 자격 박탈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화당의 지지자들의 다수가 트럼프를 열렬히 따르고 있고,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주 종교적 컬트 집단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행동력이 강한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만약 민주당 편을 들면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하는 공포감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10명 중에서 한 명 가장 유명한 사람이 공화당에서 임피치먼트 지지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큰딸입니다. 이 와이오밍주 출신인데 이 랭킹이 공화당 하원 지도부에서 랭킹 3위에 이르는 리즈 체니가 이번 탄핵에서 하나의 스타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 가게가 정통 공화당 핵심 세력이고, 딕 체니라고 하면은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8년,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는 국방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공화당의 아주 핵심에서 오래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사람 딸이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나는 임피치먼트에 찬성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문장이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폭도들이 미국 의사당을 공격, 우리나라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집계를 중단시켰다. 이 내란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신성한 공간에 부상, 사망, 그리고 파괴를 가져왔다. 더 많은 사실들이 곧 밝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미국 대통령이 이들 폭도를 불러냈고, 요 대목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들 폭도를 불러냈고 집계를 시켰으며 공격 작전에 불을 질렀다.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은 모두 그가 저지른 것이다. 대통령 없이는 하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개입,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대한 맹세와 책무를 이렇게 심하게 배신한 적은 없다. 나는 대통령 탄핵에 찬표를 던질 것이다. 찬표를 던질 것이다. 아주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He must go. He must go. 펠로시의 이 말, He must go. 이것도 아주 한 시대를 규정짓는 명언으로 남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미국 민주주의의
자기 존재 확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탄핵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